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관광장 박정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만큼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수능이 딱 D-235일 남았네요. 네. 엊그저께 3학년생들 저희가 졸업시키고 다 합격자 발표하고 입학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235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요, 객관적 지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학생들에 대한 현재 위치 파악, 그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순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수능 등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타나는 그 등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신 등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세 번째는 실기 능력, 상, 중, 하로 나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자리벌리 뛰기 같은 경우 2m 30을 뛴다든가 2m 50을 뛴다든가 2m 80을 뛴다든가 3m를 뛴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운동 능력,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지표, 수능 등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능 등급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모의고사 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라고 제가 약간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우선 이 객관적 지표라는 건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모의고사 성적을 3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주관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거는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주관적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4등급이니까 분명히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이다 라는 게 바로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3월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3월 모의고사 대비 수능 결과를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약 80% 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또는 하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0년 중반쯤에 통계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학생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망쳤어요. 3, 4월 달이랑 다른 얘기를 해요. 3,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항상 6월 달 되면 실수가 많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보시면은요, 3, 4월 달에는 고3 수험생들만 시험을 봤던 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때부터 그래서 3, 4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의 성적이 조금 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똑같을 수는 있어요. 60점 맞았던 친구가 60점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저 망쳤다라는 표현, 성적표를 받아보면 등급이 살짝 떨어진다든가 그러거든요. 왜?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한 가지 작년에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료인데요. 최근에 한 2달 전쯤에 각 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었는데, 서울의 11개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1874명이 자퇴를 했고요. 11개 대학 상위권, 서성한, 중경외시 포함해서 11개 대학에서 7111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했다는 것은요, 학교를 휴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만둔 거예요. 왜 그만뒀을까요?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어디로?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은 어디로? 의대, 약대로. 중경외시나 나머지 학교 서성한 학생들은 어디로? 더 위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한 인원수가 7,11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반수 학생들이에요. 반수. 그리고 6모 때까지도 시험 안 봐요. 언제 봐요? 9모 때랑 수능 때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위권 학생들이 재수생이나 그러니까 N수생들이 위쪽에 포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 지표를 명심하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4등급이니까 3등급에 맞춰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희망 성적에 와서 준비하다가 성적이 혹시 안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정말로 대처 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성적이 4등급인데 4등급이었는데 나중에 혹시 3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현재 내가 준비했던 학교는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선택지가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것인가 말씀드려 보면은요. 우선은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공부 이 부분은 잘하는 과목을 활용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실기 종목도 준비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3모 때 성적이 다소 좀 덜 나왔는데 6모 때, 9모 때 성적이 좀 올라갔다. 그때 바꾸면 돼요. 충분한 시간 됩니다. 왜? 내년 1월 달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얼만큼 객관적으로 얼만큼 수준이고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조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잘하는 과목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체능계는요 최대 예체능계, 물론 음악 미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체능계는 인문계 자연계하고 다르게 인문계 자연계는 어떻게 돼 있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체능계는 특히 체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두 번째 국어, 영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명지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학교들은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또 어떤 학교는 연대, 한양대, 성대, 동대, 단대는 국영수, 탐, 수학까지 다 들어가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잘하는 과목을 활용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근데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잘하는 과목 위주로 타겟팅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해 붙은 학생들입니다. 2023학년도 전부 다 붙은 학생들이고요. 국영수 탐 잘하는 친구. 자, 대학교들 서울대, 연대, 고대, 중대, 성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전부 다 반영하는 대학교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서울대 체육교육과 합격한 친구입니다. 여기 밑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우측편에다가 이렇게 등급만 제가 표기를 해놨거든요. 우측편에 보시면 국어가 2등급, 영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 다 잘하죠. 국영수탐. 서울대 합격한 친구입니다. 자, 다음 학생 보시면 연세대 체육교육과 합격한 친구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탐구 1, 2등급으로 전부 다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 친구는 중앙대 체육교육과 합격한 친구고요. 보시면은 국어 1, 영어 2, 수학 3, 탐구 2사로 골고루 다 잘합니다. 자, 다음 친구는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 합격한 친구인데요. 국어 4등급, 영어 1등급, 수학 3등급, 탐구 1, 3등급으로 이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국어가 다소 약한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40%인데 살짝 약한데도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실기를 거의 전체 1등을 했기 때문에 붙은 케이스인데요. 자, 다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국영수 탐 다 들어가는 잘한다라면 그 대학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국영탐 들어가는 우리 학생이 국어, 영어, 탐구,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영탐 들어가는 대학이 체대에서는 서울의 중상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국민대, 건국대, 인하대, 한체대, 경희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대학교를 노리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이 친구 보시면은요, 우측편에 보시면 여기 수학에 여기 그냥 아무것도 표기 안 돼 있죠. 응시 안 한 겁니다. 수학 응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어랑 영어 4등급인데 탐구가 1등급으로 수학을 못하는데도 국영탐만 가지고 건대 체육교과를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이 친구 마찬가지 수학이 7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영어가 2, 3에 탐구가 3, 4. 네, 이 친구가 합격을 했고요. 다음 친구 인하대 체육교육과 마찬가지로 수학 응시 안 한 친구입니다. 어떤가요? 국어 영어 3, 2, 3, 2 탐구도 3, 2. 네, 이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수학 못하는 친구 국영탐 들어가는 학교를 공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엔 국영만 잘하는 친구. 제가 학교는 설명드릴게요. 국민대, 세종대, 숭실, 명지, 가천, 여대 중에 덕성, 서울여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은요, 국어 영어는 4, 2등급입니다. 탐구가 어떻죠? 4, 5등급에 수학이 9등급이에요. 국영만 좀 잘해주세요. 이거 들어가는 학교 쓰는 거예요. 국민대 스포츠교육. 자, 다음은 숭실대 스포츠학부입니다. 이 친구도 수학이랑 탐구 6, 7, 8이잖아요. 다 못하는데 국어 영어만 5, 3이네. 학교가 있습니다. 다행히 체대. 다음에 명지대학교도 마찬가지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는 더 낮아요. 탐구가 7, 8이고요. 수학이 9등급이에요. 국어 영어만 5, 3인데 명지대 합격했어요. 자, 이번에는 국어 영어 베이스가 아닌 다른 거. 자, 다른 과목, 일부 과목. 제가 일부 과목 중에 수학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지금 여학생들 학부모님들 계실 건데요. 서울에 6개 여자대학교 전부 다 수학에 선택 반영합니다. 모든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국공립인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상명대, 삼육대, 성결대, 경기대, 용인대는 수학을 선택으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화여대 합격한 친구인데요. 국어가 6등급이죠. 자, 여기서 수학을 딱 지우면은 2개만 따지면 6, 3이잖아요. 저 성적 가지고 6, 3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렇게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 수학을 2등급을 받네. 수학만 잘하잖아요. 이 친구는 왜 이대를 쓰느냐? 이화여대는 국수 탐 중에 택 둘만 들어갑니다. 2개만. 여기를 노리는 것이죠. 수탐만 잘하면 돼요. 수탐만. 국어 버리고. 수탐만. 왜? 50%, 2개만 들어가니까. 자, 다음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네임들은 떨어지지만 체육교육과입니다. 체육교육과, 성결대 체육교육과는 선택적으로 보시면은 국어 영어는 5등급이거든요. 수학만 2등급이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학생들 중에 수리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가 있어요. 다른 건 못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개 루트가 있어요. 꼭 한 곳만 내가 국영수 다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각 대학교별로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과목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제가 이 타이틀을 왜 나눴냐면요, 부모님들께서 상담 오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수학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 수학 필수인 대학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학교만 수학 필수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서울대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시립대,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어때요?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
근데 이 나머지 경희대, 교원대, 예를 들어서 이대, 건대, 한체대, 숙대 나머지 학교들 어때요? 이 검정색이잖아요. 수학 안 들어갑니다. 노선을 두 개 탈 수 있는데 극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이 파란색 선택인 학교가 있어요. 선택.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 대학교 여자 6개 여대는 된다. 한체대 된다. 성결대 체육교가 된다. 그래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수학이 2022년도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2022년도와 2021년도 차이가 뭐냐면 2021년도에는 문이과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문과 수학 따로, 이과 수학 따로따로. 올해 2022년도부터 어떻게 됐죠?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확통, 미적, 기하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등급을 같이 산출을 해요.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됐느냐? 작년이나 재작년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통계를 냈을 때 70%에서 80% 정도가 1, 2, 3등급 다 이과생들이에요. 문과생들은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 30% 대신에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학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이 두 번째 라인이 다 수리 영역이거든요. 전부 다 1, 2등급의 고대 합격생들입니다. 고려대. 다 1, 2등급이었던 게 요때 딱 2022년도 딱 통합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2, 3등급 떨어졌어요. 대다수가. 40명 전부 다 조사했는데 올해 거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올해 거 똑같아요. 2022년, 2003년도. 그래서 제가 두 개만 통합되기 전, 통합 이후를 나누는 겁니다. 보시면 예, 고려대, 연세대도 3등급이면 갑니다. 3등급까지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2, 3등급을 만들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소성한 상위권 학교들 들어가니까 유리한 거 있고 여학생들 여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고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학교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 수학을 버릴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 상담 오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자주 매일 오시는데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러셔요. 국어 영어가 한 80점씩 나오신 것 같아요. 잘해요 학생이. 탐구도 잘하고 한 40점대. 근데 수학이 50점을 맞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금 전에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리고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 근데 너는 어때?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씩 웃어요. 살짝 웃어. 왜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일주일 내내 수학에다가 5번을 투자를 해. 매일.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한테 차마 얘기 못하겠고 내가 얘기해주니까 좋지.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6월 모의고사 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왜? 지금은 40점, 50점 맞으면 6월달까지 계속 하다가 육모를 딱 봤는데 제 손님들이랑 같이 봤는데 요때 40점, 50점 나오면 4, 5등급이에요. 그럼 결국에 못 써먹어. 왜? 4, 5등급 가지고 국어, 영어도 4, 5등급. 근데 수학도 4, 5등급?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국영탐에 집중하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수학을 되게 잘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가져가야죠. 요게 핵심이 되는 그 시기, 요 결정나는 시기가 바로 6모 때 또는 지금 3모 때 결정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수능 제가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그리고 영어는 제가 언급 안 했는데 탐구도 언급 안 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가 수학이랑 국어, 그러니까 수학을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수학이랑 국어 등급을 여기서 보시면 올릴 수 있다, 없다. 저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위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수나 재수생인데 상위권에 표준되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1, 2, 3등급 때 따기 굉장히 어렵다. 대신에 1, 2, 3등급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의 영어는 올릴 수 있다 없다? 저는 과감하게 있다에 손을 듭니다. 70점만 맞으면 누구나 다 퍼센테이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3등급이잖아요. 80점만 맞으면 누구나 퍼센테이지 상관없이 문제 쉽게 내면 다 80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2등급이에요.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의 탐구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있다에 손을 듭니다. 자, 보면은 국수가 혹시 약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영어와 탐구를 집중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객관적인 지표. 첫 번째 수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객관적인 지표,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관리는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요. 자, 우선은 교과 반영하지 않는 정시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 보시면 왼쪽 부분 정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숭실대 대다수 대학교들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수시는 다 아시겠지만 내신하고 실기로 뽑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20, 30, 45 이런 식으로 수시는 반영을 합니다. 무조건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하는데 정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요. 반영을 딱 서울에 5개 대학, 여대, 덕성여대 포함해서 6개 대학만 반영을 하는데 그 대학교 등급을 보면은요. 반영을 하더라도 시립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만 밑에 보신 것처럼 국어, 영어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1등급이 200점인데 5등급의 점수가 몇 점이냐? 시립대는 196점, 국민대는 어떻습니까? 200점 만점인데 5등급은 199점으로 0.5점 또는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신은 정시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가 훨씬 많고 반영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작용을 한다. 7, 8, 9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쓰게 되는 학교들 굉장히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 8, 9는 안 되지만 미미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등급 대 선까지 유지해라. 정 안 되면 5, 6이 섞여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이 대학교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정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은 수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수시에서 제가 이 학교 숙명여대 치익교육과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제가 숙대 치익교육과를 가지고 있냐? 서울에서 수시 뽑는 학교가요. 남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동국대, 삼육대 3개예요. 실기로 뽑는 학교. 여자대학교, 숙대, 서울여대 2개입니다. 없어요. 나머지 아무데나 안 뽑아요. 나머지 다 특기자 뽑던가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리겠어요? 많이 몰리겠죠. 근데 여학생들 중에 체육교육과니까 굉장히 가고 싶어해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친구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놓은 거 보시면 이게 등급이거든요. 3, 4, 5, 6이 섞여 있죠. 자, 다음 장에는 2학년 등급인데 2, 3, 4 섞여 있어요. 6절에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3학년 때 내신이고요. 자, 이 친구 보면은요. 보면 보통 수시는 2등급, 3등급, 4등급이 섞여 있는 친구들이 수시를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 이 친구 제가 왜 이 숙대를 해놨냐면 숙명여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내신이 40%고 실기 60이니까 아까 여기 좀 전에 정시에서는 어땠나 1등급이랑 5등급 편차가 어땠어요? 0.5점 또는 4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얘네는 40점씩 뻥튀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1등급짜리가 400점인데 4등급짜리는 280점밖에 안 돼요. 5등급은 240점으로 절대 못 따라잡게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못 따라잡니다. 여기 붙은 학생들 여기 5명 뽑았거든요. 작년에 4명이 다 1등급짜리고 다 체육고등학교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예요. 근데 저희 학생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내신 3.2등급입니다. 아까 통계되면 3.2등급인데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실기. 이거를 학원에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다 계산을 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가 3.2등급짜리 학교 원서를 썼는데 그 친구가 떨어졌어. 그럼 그 친구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제가 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 제가 내신이 안 좋은데 어떻게 써? 당연하지. 근데 써. 대신에 실기를 이거 들어가는데 다 이만큼 해. 그럼 붙을 수 있어. 할래 말래. 한참 고민하다가 선생님 저 할게요. 좋아 가자. 가는 거예요. 붙었잖아요. 3.2. 붙습니다. 근데 준비를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서울의 아까 남자 같은 경우는 동국대 체육교육과 다 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내신이 78754 577 455 2학년부 내신 758864 엄청나죠?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붙느냐? 동국대 체육교육과 자, 원래는 수시는 어떠죠? 전부 다 내신 좋은 애들 2, 3, 4짜리 애들밖에 안 쓰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대 체육교육과는 이 틈새가 있는데 어떤 틈새가 있느냐? 내신이 20% 들어가는데 실기 70%로 700점, 200점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편차가 아까 정시처럼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점인데 실기는 몇 점이죠? 700점이잖아요. 실기 700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대신에 실기 다 만점 받아야 돼요. 거의 만점.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왜 해볼만 해? 이성적이면. 이성적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운동 정말 잘해. 틈새를 노리라는 거예요. 자, 수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해요. 정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학교 2개만 왜 그랬냐면 여기 부모님들 대다수 서울권에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다 여쭤보면 다 체육교육과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애가 성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런 준비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